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변 현대 2차 아파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에서는 도상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이렇게 직접 촬영한 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죠? 저게 이제 올림픽대교 진입로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 단지 끝부분에 가시면 저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오늘은 단지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는, 항상 제가 단지 입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아까 그 올림픽대교 진입로 쪽으로 가시면 현대 3단지랑 5단지를 가실 수 있고요. 또 그쪽 방면으로 이제 광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령기 자녀를 두신 경우에는 이렇게 통학로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상 분석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임장을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올림픽대교 진입로 부분이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떨지 감이 잘 안 왔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단지 내부를 보시면 연식에 비해서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살짝 얘기해보면 1996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아파트죠. 그리고 1606세대, 아주 대단지 아파트고요. 보통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세대원이 어느 정도 돼야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 단지 내 커뮤니티라든지 그 단지 주변에 그런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1606세대면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용적률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307%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보실 점은 보통 307% 하면 높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3종 주거지나 2종 주거지일 때 그렇고 지금 보시는 강변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400%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용적률 부분에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면 좀 유리하다. 그리고 법정 한도는 5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400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통상 용적률이 200 미만일 때 이제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좀 있다고 많이들 보시고, 그게 이제 같은 땅에 얼마나 높이 많은 세대를 유치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 아파트 보시면 보통 200, 용적률 200 밑으로 나오고요. 200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용적률이 준주거 지역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02동에서 204동, 209동, 211동, 210동, 214동, 215동, 입구 이런 순으로 지금 돌아보고 있고요. 방금 보셨던 부분에 이제 유치원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지를 돌고 계시는데 저 앞에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도 보이죠. 저 아파트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두 집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그런 계단식도 있지만 타워형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대,
또 집도 네 집이 있는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두 대라 뭐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 집이 한 층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좀 더 얘기해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약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지하 주차장은 있고, 하지만 아파트 그 동에서 우리 집에서 직접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개별 난방을 하고 있고요. 32평 단일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원이 젊은 축에 속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가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단지 내 순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의 한계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32평을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입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강 조망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2단지에서는 203동이 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203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오래전부터 인근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강 조망권이 가격은 더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아파트 내부를 다 둘러보고 이제 아파트 입구 쪽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또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장, 헬스장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입구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KB 시세가 9억 4천이고요. 당연히 현재 호가 시세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이할 점은 매매가도 상승을 했지만 전세가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전세가는 실거주나 현재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경쟁력이 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테크노마트랑 강변역,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서울 터미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게 되면 32층까지 이제 올리고 그 안에 터미널이랑 호텔, 그리고 뭐 각종 상가나 문화시설 등이 입점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현재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진출입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 환경에 좀 혼잡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버스 전용 진출입 도로도 만들고 또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지하 보행 공간도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시면 지하철 5호선으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임장을 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강변 현대 2차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부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을 알아보실 때 1, 2부를 통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부동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